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스피킹 전승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11월 4일 토익 스피킹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총평에 들어가기 앞서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최신 토익 스피킹과 오픽 기출 자료를 분석한 자료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꼭 링크 클릭하셔서 자료를 받으시고 공부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죠? 오늘 시험을 보신 분들 시험 잘 보셨나요? 자,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보신 분들은 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고 어떤 답변을 말하면 좋을지 알아보고요. 아직 시험을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차분히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시면서 어떤 답변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익 스피킹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총평 난이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마지막 파트까지 거의 중간 정도 수준의 난이도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파트 6 역시 상으로 적어놓긴 했지만 이 해커스 주교재와 그리고 선생님들과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무리 없이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부터 어떤 문제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답변하면 좋았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ead a text aloud입니다. read a text aloud는 화면에 주어진 지문을 열심히 분석하셔서 읽어주시면 되겠는데요. 45초 준비 시간 동안 열심히 화면에 떠 있는 지문을 분석하시고 답변 시간 45초 동안 한 번만 멋있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빈출 유형 중 여러분이 오늘 보시게 될 지문은 광고문과 소개문이 되겠습니다. 광고문과 소개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주 나오는 빈출 유형들도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죠? 먼저 광고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미사가 포함된 단어들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자, 전미사, 무언가가 가능한 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 뒤에 able이라는 단어를 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미사가 붙은 단어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단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available, changeable, reasonable, manageable. 자, 저와 함께 천천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씩 읽어볼까요? available, changeable, reasonable, manageable. 자, 위와 같이 able이 붙은 단어들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주의하실 거는 이 두 가지 단어들 changeable과 manageable 읽으실 때 changeable 혹은 manageable이라고 읽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changeable, manageable.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엔 예문을 함께 읽어보면서 지문 안에서 이 어휘들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The new branded sunglasses will be available for reasonable prices.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엔 ed 발음이 되는 동사의 과거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 ed가 붙으면 우리가 과거형이라 부르죠. 자, 이런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t 같은 발음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위와 같은 단어들은 우리가 붙을 때 ed가 발음이 됩니다. 자, ed 발음이 되는 동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want는 wanted가 아니라 같이 발음해봅시다. wanted, decided, voted, folded. 여러분 공통점 느껴지셨나요? 자, 원래 있는 동사의 단어의 끝에 발음이 t로 끝나게 된다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wanted, voted 하면서 ed 발음을 내주게 되겠습니다. 발음하실 때 주의해 주시고요. 세 번째, 특별한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그리고 음정을 높게 잡는 단어들 몇 가지 강조해야 될 단어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new, 새로운, long, 긴, best, 최고의, 부사인 very, 너무. 이런 내용은 우리가 지문 안에서 그 내용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음정도 높게 그리고 음량도 좀 더 크게 내서 말씀하시면 훨씬 그 내용을 강조해 주실 수 있겠는데요. 이런 단어들을 보시게 되면 지문에서 조금 속도를 줄이시더라도 정확하고
강하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예문에서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Our company can provide the best service in town.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Our company can provide the best service in town. The best service. 그냥 차분하게 provide the best service 말하지 마시고요. The best service.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강하고 그리고 음정을 높게 읽어주면 훨씬 그 효과가 클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수형 발음 주의하셔야 될 것들 알아볼 건데 자 여기서도 여러분이 좀 주의하실 거는 특히 트, 드 발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 내용과 동일해요. 자, T 발음과 D 발음을 끝나는 발음의 단어에 이 S가 붙게 되면 자 이번에는 T 발음과 D 발음이 생략이 됩니다. 자, 아까 전에는 id 발음으로 변한다 그랬죠? 이번에는 아예 생략이 되는 발음들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oject에 s가 붙으면 어떤 발음 날까요? 절대 project 혹은 projects 하지 마시고요. 자, T 발음을 아예 죽여준다는 느낌으로 같이 발음해 줄까요? projects. 나머지 어휘들도 동일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concerts, agents, hands, kinds, woods. 잘하셨습니다. 자, 위와 같은 단어들은 역시 T 발음과 그리고 D 발음으로 끝나는 단어들입니다. 자, S 발음이 영어에서는 조금 약간 센 자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S 발음을 훨씬 강조해주기 위해 T 발음과 D 발음은 약하게 혹은 아예 발음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광고글 봤고요. 자, 이번엔 소개글 한번 볼까요? 자, 소개글에서 여러분이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H 발음 정확하게 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TH는 두 가지 발음이 있는 것 아시죠? 자, 하나는 더, 그리고 모음 앞에서는 the라고 발음하는 것 이미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실제 시험에서 순발력 있게 이것을 바로 구분해서 말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문을 자주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거는 이것이 D 발음이 나는지 더 발음이 나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바로바로 답변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모음 아, 에, 이, 오, 우 앞에서는 이 TH는 D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문을 보시게 되면요. evening 앞에 어떤 발음을 내야 될지 느껴지시나요?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이 지문을 읽어보면서 정확하게 읽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Thank you for listening to the evening radio show.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Thank you for listening to the evening radio show. 잘하셨습니다. 지금 evening, 모음 E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더가 아니라 D를 붙이겠죠?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관계대명사절 앞과 뒤에서 확실하게 끊어야 하는 약간 난이도가 있었던 지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우선 한번 볼 건데요. 자,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지문을 보시고 여기서 과연 어디서 끊으면 좋을지 한번 눈으로 재빠르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실 수 있었나요? 자, 어디에 끊으셔야 됐었느냐? 바로 관계대명사 앞인 who와 그리고 이 모든 관계대명사절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끊으셔야 됐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Mr. Schwartz, who is a top-rated professor at Chapel College, will be speaking to us about the newest development in our field. 잘하셨습니다. 자, 앞과 뒤에서 내가 정확하게 관계대명사니까 이 사람을 설명해주는 이 문장은 내가 한 번씩 확실하게 쉬어서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생각으로 이 문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너무너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매회 총평마다 안내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두 번째 음절의 강세가 들어간 단어들 몇 가지 체크해 볼까요? Suggestions,
fantastic, concern. 잘하셨습니다. 자, 위 단어들을 두 번째 음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 번째를 강조해준다는 느낌으로 음정도 세게 그리고 높게 잡아서 말씀하시면 훨씬 그 단어를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런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들어간 단어들은 너무너무 많이 등장하므로 여러분이 평소에 연습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또 늘 항상 나오는 것들이 있죠. 문장의 나열, ABC 구조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will be chances for audiences to share their stories about families, jobs, and hobbies. 올리고 내려주는 것 알고 계시죠? 자, 충분히 여러분이 정확하게 올리고 그리고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만 정확하게 읽어봅시다. Families, jobs, and hobbies. 끝.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주 등장하는 빈출 유형,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들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자, 자주 등장하는 특히 안내문과 소개문에서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한 문장씩 읽으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May I로 시작하는 문장은요. may는 충분히 낮춰주시고 I는 확실히 그 음정을 높여서 May I 이런 느낌을 주시면 훨씬 청유하는 느낌을 더 강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May I please have your attention? May I please have your attention?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자, 오늘의 손님은 바로 누구입니다. 라는 문장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소개문에서 거의 99%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꼭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할까요? Today's guest is Patricia Harris from London. Today's guest is Patricia Harris from London. 정확하게 사람 이름과 그리고 어디서 온지 출신 그리고 직책 같은 것도 읽으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Today's guest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여기를 체크하세요 라는 문장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Please make sure to check the notices for details. Please make sure to check the notices for details. 좋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어 details는 강세가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해요. details 모두 가능하니까 나는 선생님과 다르게 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걱정하지 마시고 읽으신 대로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도 한번 볼까요? We will announce more details of the fair soon.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문장의 마지막 쪽에 우리가 앞으로 더 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또 자주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detail, announce 자주 등장하는 어휘들이니까 꼭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준비한 이 지문을 저와 함께 직접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했던 사항들을 직접 적용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Attention customers. Georgetown Mall will be closing in 20 minutes. Please make your way to the upper, lower, or main exit right away. As a reminder, our hours are 9 a.m. to 7 p.m. Please make sure to check the schedules for details. 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몰에서 시간과 그리고 여기에 또 나와 있죠. 더 나은 정보를 위해서 기다려주세요.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읽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파트 1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최대한 자연스러운 속도로 정확하고 또박또박 읽으실 수 있도록 항상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준비 시간 동안에 정확하고 큰 목소리로 읽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전처럼 소리를 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절대 준비하실 때 소근소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실전에서 크게 말씀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실전에서도 내가 충분히 큰 목소리로 읽어줘야지 하시기 바랍니다.
단어를 잘못 읽은 경우는 그 단어를 잘못 읽은 순간부터 다시 픽업해서 말씀하시면 절대 감점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남는 경우는 차분하게 다음 지문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 읽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 Part 2, Describe a Picture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2는 화면에 제시된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자세히 묘사하면 되는 파트입니다. 30초 준비 시간 동안 내가 사진을 보면서 필요한 어휘들을 열심히 분석하시고 그리고 분석하신 것을 바탕으로 45초 동안 멋있게 이 사진을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될 사진 스테이션 혹은 에어포트라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도 좋겠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휘를 이용하셔도 충분히 괜찮아요. 여러분은 3명에서 4명 정도를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3명에서 4명은 행동을 바탕으로 약 2그룹으로 나눠서 설명하실 수 있겠고요. 아니면 차분히 한 명 한 명 모두를 다 설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외에 보이는 것들은 phone booth, 공중전화기, 그리고 창문들이 보이셨을 거고요. 이 느낌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늘 자주 쓰실 수 있는 표현이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문장씩 읽어보면서 어떤 표현들을 해주면 좋았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연결되는 부분들은 제가 자연스럽게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따라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 표현부터 한번 해볼까요? This picture was taken at a small airport. 자, 작은 공항에서 찍혔어요. 혹은 스테이션에서 찍혔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이즈를 말씀하는 건 좀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인물들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What I noticed first is two people carrying suitcases. One of them is wearing sunglasses, and the other person is wearing formal suits. 자, 지금 인물 2명을 한꺼번에 설명하게 보이시나요? 우선 행동이 같았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묘사하시고 의복은 약간 달랐기 때문에 one of them, 그들 중 한 명은, 그리고 the other person, 또 다른 사람은 하면서 입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들도 한번 가볼까요? Next to them, there are two women waiting for someone. One of them is looking at the watch. 자, 이런 식으로 또 2명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의복을 혹은 또 다른 추가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또 one of them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우리가 여러 명을 설명해주고 이 여러 명을 한꺼번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한 사람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에 one of them 이라는 표현을 쓰시게 되면 훨씬 여러분이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물들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볼까요? I guess people are waiting for the departure. 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출발하기 위해, departure 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인물들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하시게 되면요.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항들을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주변에는 on the right there is a phone booth on the wall. 자, 벽에 공중전화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중전화는 phone booth. 자, 이 booth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and some large windows. 자, 한 문장에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한 번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On the right, there is a phone booth on the wall and some large windows. 자, 벽에 큰 창문과 그리고 phone booth, 공중전화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And I can see the inside through the windows. 자, 그리고 나는 이 유리창을 통해서 안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창문으로는 대부분 안과 그리고 밖을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외워놓으시면 좋겠죠? 안이 보여요. 그럴 때는 I can see the inside 혹은 밖이 보여요. I can see the outside.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 cannot see the inside through the glass.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유리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풍경들도 어느 정도 설명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사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너무 고득점을 요하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밖이 보입니다. 아니 보입니다. 정도만 설명하셔도 아주 괜찮습니다.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 picture looks calm and peaceful. 잘하셨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문을 모두 한번 읽어보았고요. 이번에 여러분께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는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행동 몇 가지 정리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서 내가 이런 표현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같이 하나씩 읽어볼까요? 전화를 볼 때는 looking at the phone. 복사를 하다는 making a copy. 자, 복사를 하다 할 때는 copying이라고 바로 말씀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making이라는 어휘를 꼭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책을 주다, 책을 받다.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giving a book, 그리고 taking a book, 혹은 receiving the book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drinking coffee 너무너무 잘 말씀할 수 있죠? 자, waiting in a line. 자, 한 줄로 서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예를 들어 한 줄로 서 있습니다. 주문을 하기 위해라면 waiting in a line to order some food. 말씀할 수 있겠죠? 지금 같은 상황은 waiting in a line to return the book.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은 borrow the book.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talking on the phone. 너무너무 쉽고 당연하지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생각보다 사진을 보고 바로 말씀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자주 나오는 이 인물들의 행동은 아무리 긴장되더라도 바로바로 말씀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가방에서 무언가를 찾다. Looking for something from the back. 문을 잡아주다. 자, 문을 잡아준 건 뭘 말하죠? 문을 잡아주고 누군가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Holding a door. 좋아요. 다리를 꼬는 것, crossing his legs 혹은 her legs, 그리고 마지막으로 buying, purchasing 이런 것들도 자주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필요한 어휘들 잘 한번 보시고 혹시 여기만 보고서 내가 충분히 이만큼 말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가리고 직접 말씀하신 것도 도움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주변에 설명할 내용이 많이 없는 사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대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씀할 수 있어요. 중심 대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시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물들의 의복이 어떻고요? 이 의복의 색깔은 어때요? 어떤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인물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I can see some part of a building. 건물의 일부가 보입니다. I can see some parts of a tree. 이런 이 사물의 일부가 보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큼직큼직한 사물들, 예를 들면 건물이나 나무들, stores 이런 것들은 너무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부가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 문장이라도 더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냥 아예 딱히 설명할 게 없네요. 흥미로울 만한 설명할 만한 것들이 없네요 라고 설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But there is nothing interesting going on. But there is nothing interesting going on. 흥미로울 만한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충분히 내가 사진을 잘 분석했다는 표현이 되겠죠. 자, Part 2는 30초 준비 시간을 가지고 45초 동안 설명하시는 파트입니다. 자, Part 2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쉼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려면 이 템플릿과 말하는 순서를 미리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템플릿과 이 필요한 어휘를 가지고 여러분이 쭉 45초를 말씀하실 때 30초 준비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실 거는 이 정말 45초 동안에 말씀하시게 될 필요한 어휘들 열심히 직접 소리를 내서 준비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여기서 내가 최대한 구체적인 어휘를 말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물이나 행동에 관련된 어휘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진에서 그게 아무리 크게 보이더라도 과감하게 생략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평소에 준비는 실전처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그냥 눈으로만 보면서 혹은 스크립트를 써서 읽어야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템플릿과 그리고 순서를 잘 외우셨다면 그냥 무작정 30초 준비 시간 갖고 45초 동안 바로 말씀을 해보시는 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Part 3 한번 알아볼까요? Part 3는 Respond to Questions. 하나의 토픽에 대해 3개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바로 준비 시간 없이 대답을 하시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죠? 설문조사에 관련한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주제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주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여러분이 평소에 주제에 맞춰서 한번 질문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같이 어떤 문제 나왔었는지 알아볼까요? 자, 우선 얼마나 자주 이것을 하시나요? 그리고 왜 하시나요? 물어봤습니다. 같이 저와 함께 답변을 읽어볼까요? 답변 읽으시면서 중요한 어휘도 하나 또 알아보도록 합시다. Yes, I shop for toys often because I have a nephew who is 5 years old. So I usually buy some for him. 자, 여기서 이 nephew 혹은 niece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거는 조카를 말해요. 특히 남자 조카는 nephew, 그리고 여자 조카는 niece라고 부르죠. 자, 이런 어휘들을 잘 이용하시면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장난감을 스스로 이제 구입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해서 구입하기보다는 일부러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구입을 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입을 해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적은 언젠지 그리고 어디서 이것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 last time I bought a toy is a month ago. As I said, I bought a toy for my nephew at the local toy store near my house. 자, 어떤 느낌인지 느껴지시나요? 우선 여기서 제가 강조해드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As I said, 자, 내가 이미 말했듯이 저는 nephew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nephew를 위해서 구입을 했어요. 어디서? At the local toy store near my house. 자, 여러 가지 장난감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는 toy store. 그리고 제가 이전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쉽게 이 어휘들을 떠올릴 수 없다면 슈퍼마켓 혹은 디파트먼트 스토어 여러 가지를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장소를 언급했을 때 어느 정도 다 말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내용이 굉장히 긴데 첫 번째, 두 번째 차분하게 하나씩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I think a toy is a better gift for children for some reasons. 아직도 장난감이 아이들에겐 좀 더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 한번 볼까요? First, children can enjoy those toys and have various experience. And they can play toys with their friends and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kills. 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놀면서 소통 능력, 사회성, social skills 이런 것들도 기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Second, money is not a good gift for anyone. 돈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도 좋은 선물은 아닙니다. You have to give a meaning to a gift. 자, 선물을 줄 때 항상 그 의미도 함께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요. But money doesn't give any meaning or memories. 자, 기본적으로 돈은 그냥 화폐 가치만 전달하지 뭔가 그 의미나 혹은 추억을 전달하기는 어렵겠죠. 자, 확실하게 내가 무엇을 준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스페시픽한 이 어휘를 이용한 장난감 혹은 책 혹은 여타 다른 것들을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중요한 테크닉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이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자, 장난감의 장점과 그리고 돈의 단점을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무엇이 더 좋은가요? A와 B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여러분이 답변하실 때 주의하실 것, A의 장점을 열심히 설명하는 것도 좋겠지만 좋은 테크닉은 A의 장점뿐만 아니라 B의 단점도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 A는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고 사회성도 기를 수 있고 훨씬 재밌어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뜻이 없는 선물이에요. 별로 재미없어요 하면서 장점 하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단점 하나 이렇게 설명하시면 그만큼 또 충분히 아주 구체적인 답변, 설득력 있는 답변들을 말씀하실 수 있겠죠. 항상 무언가를 고를 때는요. 우리가 장점뿐만 아니라 그래서 단점도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번에는 자주 볼 수 있는 주제, 자주 등장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어휘를 준비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할지 자, 주제에 따른 답변 준비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토익 스피킹 파트 3를 공부하실 때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거는 바로 이 의문사, 예를 들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주에 관한 내용들만 열심히 외워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제에 따라서도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예를 들자면 의복 그리고 동식물에 관한 이 필요한 어휘들을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준비하셨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선 의복에서 우리가 몇 가지 어휘를 좀 준비할 건데 자, 의복에 대한 어휘는요. 3가지 카테고리로 준비를 해놓으세요. 동사, 명사, 그리고 형용사.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몇 가지만 다 외워가실 필요는 없겠고요. 정말 한 가지씩만 준비하셔도 좋아요. 자, 의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다, dress up 혹은 wear 쓰실 수 있겠죠. 구입하다, buy 쓰실 수 있어요. 정장 같은 경우는 suit, 여러 가지 의복의 특징들을 가진 어휘들도 말씀할 수 있죠. 예를 들면 a jacket, jeans 이런 어휘들도 충분히 외워가시면 중요한 사항이 될 겁니다. sneakers 우리가 생각보다 이 단어가 안 나와서 많이 좀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꼭 외워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형용사는 이 의복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형용사 아름다운, 예쁜, fashionable한 혹은 튼튼한, durable 그리고 브랜드의 옷 하면은 branded clothes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어휘들을 준비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어휘들을 준비해 갔었을 때 과연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한번 보세요. 질문이 Which factor do you consider the most when purchasing new clothes? 당신은 새로운 옷을 구입할 때 어떤 것을 가장 많이 고려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공부했던 어휘들을 직접 적용해 보는 거예요. 보세요. I consider the brand the most because branded clothes are usually fashionable and durable as well. 자, fashionable 그리고 durable 이런 어휘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냥 because branded clothes are better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훨씬 좋겠죠. 이런 어휘들을 여러분이 어디서 준비하실 거냐? 바로 미리미리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과연 이 주제에서 내가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어휘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So I can dress up better. 여기서도 이렇게 멋있게 말씀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어휘들을 충분히 시험 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푸시게 되면서 그냥 한두 가지만 준비해 보시면 충분히 괜찮은 답변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Part 3는 준비 시간 없이 질문을 바로 답변하시는 파트입니다. 그만큼 순발력이 매우 중요한 파트예요. 자,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기 전까지 시험 문제를 많이 직접 좀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문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서 답변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휘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게 될 어휘는 바로 이 화면에 떠 있는 어휘들이에요. 화면에 떠 있는 문제에서 어휘를 최대한 가져와서 내가 답변해봐야지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문제 준비는 초반에는 유형별, 예를 들면 where 나오면 무조건 이 말 해주고 how often 나오면 무조건 이 말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러 가지 어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제별로 문제를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생각보다 이 Part 3는요. 시간 안에 너무너무 대단하게 말씀하시긴 어려울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더라도 절대
문법적인 오류, 어휘 오류 안 일으키고 내가 차분히 한두 문장이라도 말해주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괜찮겠다 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 문장을 애초에 준비하시기보다는 최대한 간단하고 짧은 문장 위주로 말하는 템플릿을 준비하시면 훨씬 Part 3는 성공적으로 마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Part 4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4,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하는 파트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Part 4에서는 늘 항상 자주 나오는 일정표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었죠? 자, 일정표 늘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내가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예를 들면 뭐 이력서나 예약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답변 못하더라도 무조건 일정표는 내가 꼭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지. 이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보신 문제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자, 몇 가지 수업에 관한 질문이 나왔었죠. 자, 정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과 그리고 주제 그리고 강사의 이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이 내용을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어디서 하나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예요? 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저와 함께 읽어볼 거예요. The class will be held at the B Center and the fee is $20. The class will be held on December 20th.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장소와 그리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고득점을 여러분이 노려보신다면 그리고 이 수업은 12월 20일에 열릴 거예요 하면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일정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겠죠? 자,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8번 문제는 일반적으로 틀린 정보를 우리가 정정해주는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준비를 하실 때 틀린 내용을 물어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들으시면 훨씬 더 빠른 답변이 가능할 거예요. 자, 질문은 이미 취소가 된 수업에 대해서 언제 시작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네요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잘못된 정보는 어떻게 정정해 주느냐? 우선 미리 이런 문장을 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Well, you have wrong information.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네요 라고 말씀하시고 정정을 해주도록 합시다. The class about basic communication is cancelled. 자, 이미 취소가 됐습니다 하면서 cancelled를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틀렸을 때는 잘못 알고 계시네요. 하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물어볼 때는 Yes, you're correct. Yes, you're right.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차분하게 추가적인 정보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이렇게 끝이 나고요. 9번 문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8번 문제는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 예를 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해요?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주제나 아니면 이 강사가 동일한 부분들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등장하므로 우리가 애초에 문제를 보실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휘들이 뭐가 있을지 혹시 공통적인 이 강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온라인에 대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답변을 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There are two classes about online communication.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수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The first one is Talking Online by James from 11 a.m. to noon. 자, 여기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The smartphone will be provided for the class. 자, 괄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Also, from 2 p.m. to 3 p.m., online communication about writing blogs will be led by William.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로그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윌리엄이 2시부터 3시까지 강의를 할 거예요. 말씀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정보를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직접 문장으로도 꾸며봤는데요. 제가 지금
특히나 강조를 해드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음 문장 한번 보시면서 우리 이런 괄호 안에 있는 정보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이 괄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 여러 가지 예시를 들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정보를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의 이 비행 스케줄을 보고 있습니다. 자, depart from Portland. 그리고 여기는 어떤가요? Blue Airways 항공사 이름과 612. 자, 비행기 편명이 보이시죠? 자, 질문이 What time do I depart from Portland?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언제 이 포틀랜드를 떠나게 될까요? 를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11시요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이 비행기 편명과 그리고 항공사 이름까지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You will depart Portland at 11 a.m. and you will take Blue Airways number 612. 이런 식으로 당신은 타게 될 거예요. 그냥 You will depart Portland Airport Blue Airways number 612라고 말씀하신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괄호 안에 있는 정보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You will take Blue Airways 이런 식으로 당신은 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문장 직접 말씀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또 하나 더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1시부터 2시까지 런치가 제공된다는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정보가 런치가 제공됩니다. 질문은 I heard that lunch is not provided. Should I bring my lunch? 라고 물어보죠. 점심 식사는 시간이 되지만 그래도 점심 자체는 제공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 점심을 알아서 가져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정보는 어때요? Included in fee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잘못했지. You have wrong information 해주고서 lunch is included in fee 라고 말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거를 또 어떻게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몇 가지 한번 더 넣은 것 좀 한번 읽어볼까요? Well,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우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Because the lunch is already included in the fee. 뭐가 들어갔죠? 그쵸? 여기에 already in the fee 하면서 기본적인 정보에 추가적으로 어휘를 더 넣어서 뭔가 정말 대화하듯이 정말 정보를 전달해 주듯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득점을 받기 위한 팁은 바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절대로 그냥 읽어야지 하지 마시고 어떤 어휘를 좀 더 집어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직접 문장으로 만들어서 말씀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것도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So you don't have to bring the lunch to the seminar. 좋습니다. 보셨을 때 lunch is already included in the fee. 말씀해 보시는 거 꼭 연습해 보세요. 자, Part 4는 유형이 정해져 있는 파트입니다. 자, 자주 등장하는 유형 특히 말씀드렸죠? 일정표를 엄청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정표를 특히나 자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정표를 정말 완벽하게 내가 마스터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가지 이 마음으로 이제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이 Part 4 같은 경우는 LC, 즉 듣기만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LC가 부족하다면 우선 여러 번 듣고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절대 내가 한 번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바로 해설지를 보시거나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Part 4 같은 경우는 또 순발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 소리 내서 말씀할 수 있도록. 그래서 already in the fee 이런 어휘들을 직접 넣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녹음하고 들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Part 4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안에 엄청 대단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Part 5, Propose a Solution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5는 문제 상황을 듣고 적절한 해결책을 이 전화 메시지 형식으로 제안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Part 5는요, 준비 시간이 30초, 그리고 답변 시간이 무려 60초나 되기 때문에 30초 준비 시간 동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리고 어떤 해결 방안을 줄지 잘 정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특히 5점 만점짜리 답변이기 때문에
이 전체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평소에 준비를 잘 해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Part 5. 자주 보실 수 있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여러분은 홍보 문제 보셨죠? 자, 홍보 문제는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멋있게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3이라고 적어 놓긴 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너무 쉽게 그리고 기분 좋게 푸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매출과 관련된 문제점 당연히 너무너무 자주 등장하죠. 손님들을 어떻게 끌어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매출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물어볼 때는 제가 몇 가지 이 문제와 잘 어울리는 해결 방안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같이 하나씩 보면서 문제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해결 방안도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자, 첫 인사 들어갑니다. Hello, this is 승기 calling you about the problem. 첫 인사 간단하게 주시고요. So, I received your message and understand that we didn't attract enough visitors to our hotel. 자, 우리가 충분히 호텔로 많은 손님들을, 관광객들을 끌어모으지 못하는 게 문제였죠. 자,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좀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문제 풀어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해결 방안 우리가 줄 거는 배너를 게시해 보세요. 큰 배너를 현수막을 한번 붙여봅시다. 이 관광지 주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First, I think we should put a large banner near the attraction site so the visitors can visit our hotel after seeing that banner. 자, 이 현수막을 보고 바로 우리 호텔로 올 수 있도록 이 관광지 주변에 이 호텔과 관련된 큰 현수막을 게시해보면 어떨까요? 자, 실제로 우리가 이 현수막을 보고 특정한 장소를 간 적이 많겠죠? 그래서 충분히 공감할 만한 해결 방안 될 겁니다. 두 번째, 관광지 방문 고객들에 한해 할인 쿠폰을 제공해주면 어떨까요? 자, 특히 지금 여기서 제가 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관광지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광지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Why don't you offer some discount coupons to the visitors who came from the attraction site exclusively? 독점적으로 이 관광지에서 온 손님들에게 큰 할인을 제공해 줍시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so we can encourage people to visit us from the place. 거기서 또 바로 오게끔 우리가 독려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인사는 간단하게 I hope my advice will help. By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관광지 주변에 큰 배너를 게시하기. 자, 배너를 게시한다는 것은 여러분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일 겁니다. 하지만 관광지 주변에 라는 이 attraction 사이트를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말하면서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관광지를 방문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만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에게나 디스카운트 쿠폰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관광지라는 어휘를 또 집어넣어서 우리가 채점자에게 줄 수 있는 어필은 뭐냐면 나는 지금 관광지에서 손님들이 오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서 우리 호텔의 매출을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느낌을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특히 여러분이 자주 나오는 유형들 홍보는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누구나 다 잘하기 때문에 자, 내가 조금만 더 다른 사람보다 다른 답변을 해서 우리가 좀 더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 특별한 답변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10대들을 끌어모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아이스크림 가게에 아무나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이 특정한 티네이저스를 끌어모으고 싶다는 게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0대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자, 학생들에게만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관광지를 갔던 사람들에게만 할인 쿠폰을 주는 것들이 있었죠. 역시 비슷하게 학생들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세요. Why don't you offer a discount coupon for students exclusively? 말씀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만 우리가 할인을 한다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그쪽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 단위 손님들, seniors, 그리고 students 이런 식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 할인 쿠폰을 제공합시다.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시다. 그러면 충분히 내가 이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자, 놀이공원 주변의 숙박시설을 홍보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처럼 우리가 amusement park를 이제 이용한 손님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호텔, 리조트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 놀이공원을 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아까처럼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이 놀이공원 주변에 큰 현수막을 개치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놀이공원 티켓을 가진 사람들에게 할인 쿠폰을 크게 제공해 줍시다. 자, 그러면 또 역시 어때요? 놀이공원을 간 사람들이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말하기 때문에 훨씬 그냥 아무에게나 줍시다 말하는 것보다 좋은 답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I suggest that you provide discount coupons to visitors who have the amusement park tickets. 말했을 때 지금 이 놀이공원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쉬운 문제예요. 이 홍보 문제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변별력을 높이시려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까지 설명하시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되겠죠. 자, Part 5 답변을 성공적으로 마치실 수 있으려면 꼭 문제 정리는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 요약을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해주는 파트죠. 그런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문제를 길게 요약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 해결 방안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하실 거는 어떻게 하면 중요한 키워드만 잘 집어넣어서 이 문제를 요약해 줄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만 해결 방안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대단한다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경 쓰실 거는 어뮤즈먼트 파크라면 이 어뮤즈먼트 파크를 한 두세 번 정도 더 언급해 주시고요. attraction site라면 attraction site를 답변하시면서 한 두 번 정도 혹은 세 번 정도를 더 언급해 준다는 느낌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충분히 답변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하신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꼭 여러 번 언급해 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유형별로 해결 방안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Part 5는 여느 파트와 비슷하게 이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홍보라면 홍보, 시설이라면 시설, 직업 문제라면 직업 문제. 이럴 때 어떤 답변을 아예 미리 말해버려야지 라는 이 준비를 해주시면 충분히 어려운 문제들도 쉽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 파트 Part 6 Express an Opinion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art 6는 특정 주제에 대한 질문에 의견과 그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근거까지 말씀하시는 매우 어려운 파트입니다. 특히 오늘 보셨던 문제에 약간 어렵게 느껴진 분도 계셨겠지만 우리가 주교재를 잘 공부하셨다면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답변하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일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 있었는지 한번 우리 찬찬히 살펴볼까요? 자, 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예전처럼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고 말해봤습니다. 자, I agree that this isn't as important as it has been in the past for some reasons. 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을 할 줄 아는 것이 예전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딱히 예전처럼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유는 다른 옵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요리를 하지 않고도 외식을 하면 충분히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배워야 할 훨씬 더 중요한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보다는 다른 것들을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답변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차분하게 저와 함께 이 이유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한번 느껴볼까요? 참고로 지금 있는 모든 내용들은 매우 수준이 높은 어휘들과 그리고 문법을 구성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모델 앤서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중에 일부만 말해도 충분히 좋은 점수는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걸 하지 않아도 외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굳이 안 해도 돼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First, there are many other options to choose other than cooking. For example, I can go outside and go to the convenience stores and grab some small snacks. 자, 여기까지 모습 한번 볼까요? 나는 나가서 convenience stores, 자, 편의점에 가서 small snacks라고 하면은 이제 군것질거리, 간식거리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grab,
잡다는 실제로 그냥 구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Or I can go to the restaurants and have a decent meal for a reasonable price.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I can go to the restaurants. 자, 저는 식당으로 가서 and have a decent meal. 여기서 decent은 뭐냐면 꽤나 훌륭한, 괜찮은 수준의 이런 단어를 표현합니다. 자, 굉장히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쓰시면 굉장히 좋겠어요. 같이 한번 발음해볼까요? decent. 그 좋습니다. 자, decent meal for a reasonable price. 우리가 아까 전에 part 1 하면서 공부했었던 이 reasonable. 자, 충분히 괜찮은 가격에 아주 수준 높은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So, eating out may save more time and money.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시간과 그리고 돈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보다는 배워야 될 더 중요한 기술들이 훨씬 많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Also, there are more important skills to learn in this society. 자, 이 사회에서는 훨씬 중요한 기술들이 많아요. 배워야 할. To be specific,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People now prefer to learn languages, sports, and communication skills. 자, 이런 걸 배우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언어나 운동 혹은 사회성 같은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배우기를 좀 더 선호합니다. It's because those skills can help people improve their lives. 자, 삶을 좀 더 훨씬 더 낫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걸 훨씬 더 많이 선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는 딱히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꿔주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나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결론을 맺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자주 보실 수 있는 일상과 관련한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보면서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하실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 건데 보세요. Do you agree that the internet is the best way to obtain information? 자, 인터넷이 정보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라는 질문. 그리고 Which do you prefer? Planning your own travel or using a travel agency? 자, 당신은 스스로 여행을 계획하는 것과 여행사를 이용하는 것 중 어떤 것을 좀 더 선호하시나요? 자, 지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개의 문제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의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인터넷 장점을 쭉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스스로 여행 계획하는 것, 그리고 여행사를 이용하는 것,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말씀하면 좋을지 우리가 좀 알아볼 건데, 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아예 똑같은 답변을 말씀하시면서 답변하는 게 가능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인터넷을 이용하든지 간에 혹은 내가 혼자 계획하지 않고 travel agency, 여행사를 이용하게 되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if I use the internet, 말씀할 수 있겠죠? I can save lots of time and money since the internet has more information than any other places. 다른 곳보다 이 인터넷이 훨씬 정보가 많기 때문에 나는 시간과 그리고 돈 혹은 노력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말씀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어디다가도 말씀할 수 있게 되냐? The travel agency도 동일해요. Since the travel agency has more information than any other places. 실제로 그렇겠죠? 그래서 나는 다른 곳을 찾아볼 필요가 없고 그리고 가장 최고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인터넷 그리고 여행사의 특징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충분히 말이 되죠? 자, 두 번째도 볼까요? 두 번째도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같이 우선 한번 읽어봅시다. I can meet various people through the internet 혹은 I can meet various people through the travel agency. I can even get some useful information that I don't even expect to have. 자, 인터넷을 이용하면 어때요?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 외에도 예상치 못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실 수 있겠죠. 그런데 travel agency, 여행사를 이용하게 되는 것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내가 다양한 사람들을 여행사를 통해서 만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아주 유용한 정보들도 함께 얻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두 문제 자체가 다르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똑같은 답변을 이용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암기를 해가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답변해봐야지 이 아이디어를 준비해 가신 것도 굉장히 빠른 답변을 하는데 그리고 뭔가 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고 뭔가 좀 하이 퀄리티의 답변을 해주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Part 6는요. 가장 마지막 파트입니다. 가장 마지막 파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끝나면 끝날수록 이제 조금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항상 또박또박 말씀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 특히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내가 절대 채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늘 또박또박하게 말해줘야지. 그리고 발음과 그리고 문법의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Part 6는요. 많이 말하면 많이 말할수록 좋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이 발음과 문법 오류 없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더 말해줄 수 있다면 그냥 시간 남기지 마시고 말이 끊기더라도 내가 최대한 좀 말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템플릿과 그리고 아이디어를 많이 좀 준비해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Part 6 역시 유형별로 템플릿 정리가 가능한 파트입니다. 아까 전에 전혀 다르게 보일 법한 문제들도 똑같은 내용을 이용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내가 몇 가지를 좀 준비해 가야지 생각하시면요. 충분히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를 풀어보고 비슷한 답변들을 말씀할 수 있는지를 항상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마지막 파트까지 다 봤고요. 자, 오늘 총평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신 분들 꼭 모두 다 잘 준비한 덕분에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천천히 저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총평뿐만 아니라 이전에 제가 진행해드린 총평도 함께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총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전승기였습니다. 다음 총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